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도 가장 적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8 플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폰 8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0과 같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전 세대 제품들과 동일한 인기를 유지했겠지만 아이폰 10과 같이 공개되었고 출시 시기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8을 선택하느니 아이폰 10을 으로 이렇게 선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아이폰 8이나 아이폰 10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박스를 살펴보면 이전 세대의 제품들과 동일하게 심플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살펴보면 구성품들이 설명되어 있었는데 본체와 라이트닝 케이블, 그 다음에 이어팟, 라이트닝 헤드폰 어댑터, 케이블 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의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깔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이폰 8 플러스의 액세서리들을 살펴보면 라이트닝 커넥터가 탑재된 이어팟이 하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 세대부터 애플 같은 경우에는 3.5mm 커넥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이어폰을 사용하려면 라이트닝 3.5mm 이어폰 어댑터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유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아이폰은 조금 불편한 제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선 이어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제품이 하나 들어 있었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어댑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동봉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닝 케이블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라이트닝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상관없이 이 아이폰에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USB Type-C 같은 경우에도 방향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체 규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이폰 8 플러스에는 몇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런 유심 슬롯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핀이나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애플 스티커, 그리고 간단한 사용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간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폰 8 플러스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상당히 깔끔한 형태로 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신 폰들의 유행이 베젤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폰 8의 베젤은 최신 제품답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0이 아무래도 이 반대급부로 조금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을 살펴보면 셀프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었고 아래쪽에는 터치 아이디가 내장되었습니다. 이 터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8의 그런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되었는데 아직 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이 사용자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터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인식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탭틱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상 버튼이지만 실제로 눌렀을 때 이 눌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처음 사용해 보면은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아이폰 8 플러스에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옆에는 LED 플래시가 내장되었고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 제품과는 다르게 뒷면이 유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실 애플이 조금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도 좀 늦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라도 이런 기술이 추가됐다는 것이 조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 세대 제품들처럼 메탈로 마감된 제품에 비해서 이런 유리의 내구성이 강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렸을 때는 전면이나 후면이 깨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전원 버튼과 유심 슬롯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반대쪽에는 볼륨 버튼과 진동 전원 버튼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진동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의 그런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툭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카툭티가 있는 편입니다. 사실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카툭티가 너무 심한 편이지만 그래도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듀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ISO 손떨림 보정 기능이 적용되었고, 이런 광학 줌을 사용한 것처럼 2배로 당겨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면 이 라이트닝 커넥터 하나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고가의 유선 이어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좀 불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이제 완전히 무선으로 전환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피커가 배치되었고, 이 스피커의 음량은 굉장히 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아이폰 뭐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감이 상당히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들의 트렌드는 베젤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기존에 탑재되어 있던 이런 지문인식 센서를 뭐 스마트폰의 뒷면으로 옮기거나 화면 내에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X에서 확인할 수도 있듯이 다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젤리스 디자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터치 아이디가 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 아이디를 애플에서 주력으로 밀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시 한번 없앴던 지문인식 센서를 다시 탑재할 가능성은 애플의 자존심상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 아이디를 탑재한 마지막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른 뭐 아이폰 SE와 같은 변종이 나온다면 다르겠지만, 이 메이저 라인업에서는 마지막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X의 가격이 좀 부담되거나 하신 분들은 이 터치 아이디가 있는 아이폰 8 플러스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뭐 알림센터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을 스와이프하면 제어 센터가 올라오게 됩니다. 뭐 각종 기능들을 켜고 끌 수 있고, 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설정해서 기능들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2번 누르면 멀티태스킹을 사용할 수 있고, 길게 누르면 시리가 동작되게 됩니다. 뭐 시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유용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끔 몇 가지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뭘 검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듀얼 카메라를 이용해서 2배 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좀 당겨서 찍으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초점이 화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명 효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표시는 안 되지만 이게 상당히 리얼한 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서.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인터페이스가 깔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안드로이드도 요즘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히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이런 내부 인터페이스 디자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 앱 같은 경우에도 심플하게 디자인 되었는데, 이게 아이폰 8 플러스의 가장 유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볼륨이 엄청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라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디오 기능 같은 경우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 아이폰에 집어넣는 것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비해서 조금 더 불편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애플도 조금 더 개방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에 특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성능이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니지 M과 같은 게임도 사실 이 정도 이 등급의 스마트폰에서는 잘 안 되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문제없이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설정을 확인해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고, 알림 설정에서도 기능들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을 확인해 보면 소프트웨어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은 iOS 11.1입니다.
홈 버튼 같은 경우에는 홈 버튼의 이런 햅틱 엔진의 그런 진동 세기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는 그냥 버튼이 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걸 누르면 버튼이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상당히 리얼하고 이런 맥북에도 이런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루톤을 지원합니다. 트루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켜면은 약간 노래진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켜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화면도 설정해 줄 수 있고 시리 같은 경우에도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터치 아이디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지문만큼 빠르고 조금 보안성이 강한 생체 보안 기술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동작 속도라든지 동작이 되는 상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터치 아이디가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잔량 표시도 %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안드로이드에는 여기 이렇게 백 버튼이 있어서 조금 편리한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홈 버튼만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애플에서는 이번 시즌에 아이폰 8과 아이폰 10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8과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이전 세대의 제품과 유사하지만 이런 베젤이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최신 스마트폰의 느낌은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에는 유리 재질로 마감이 되어서 무선 충전 기능이 추가됐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런 터치 아이디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애플에서 계속 베젤리스트 디자인을 밀고 나간다면 터치 아이디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이폰 SE처럼 약간 변종이 나온다면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터치 아이디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이폰 8 플러스는 터치 아이디를 탑재한 마지막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X의 가격이 좀 부담되시거나 터치 아이디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아이폰 8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리뷰 끝!